오늘 그 준비 조금 하셨죠? 네. 왜냐면 내가 대입을 안 한 지 너무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를 했는데, 무슨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질문을 어떤 거는 질문을 이제 받아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장민아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우선 되게 감사드려요. 예. 이게 대입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이걸 준비해야 될 네, 상황이 네. 되셨죠. 그래서 저는 질문 받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G9의 아이가 다니고 있는 엄마예요. K님은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입시가 조금 달랐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K님의 상황을 많이 그쵸, 알고 그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기질이 다른 것도 다 알겠고, 이분은 아이한테 사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사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IB 반을 다니고 있지도 않아서 혹시 AP도 IB도 아닌 그냥 일반 학교인데 마음만 먹으면 전학을 할 수 있대요. AP는 네. 어디 계신 분인지 모르지만, 캐나다 놀스. AP는 다 있어요. 어느 학교나. 학교마다 오퍼링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굉장히 AP 과목이 많고 어떤 학교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닌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한 7, 8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아는 잠깐만요. 학교에 그런데 사실 저는 AP랑 IB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것부터 해주셔도 돼요. AP는 Advanced Placement라고 해서 이거는 미국 시스템이에요. 선행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P Calculus를 하면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뭐 Math 101 과목을 약간 고등학교 레벨에서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AP Calculus를 하면 Math 12 아니면 뭐 Pre-Cal 12나 Calculus 12를 하는 것처럼 크레딧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크레딧으로도 되지만 만약에 그게 5점이 나올 경우엔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Math 101을 안 해도 되는 게 되는 거고, IB는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IB가 있는 학교는 스쿨 디스트릭트마다 뭐 한두 개가 있고, 아니면 사립학교들은 IB 프로그램을 오퍼링하는 경우가 많은데, IB가 있는 학교는 예를 들면 저희 SD43 같은 경우는 포트 무디 세컨더리가 IB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고, 뭐 랭리 스쿨 디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 마운틴에서 그 IB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IB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 학교를 다니는 애들 다 IB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학년부터 프리 IB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 12학년에 IB를 들어가는데, IB를 하면 외교 BC 프로펜셜 하이스쿨 커리큘럼이랑 다른 게 좀 더 디스커션 같은 걸 많이 해야 되고 리포트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자주적인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일단 공부가 더 많아요. 스터디 로드가 훨씬 높아서 힘들죠. 그러니까 공부가 좀 힘든데, 이게 좋은 점은 IB가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서 IB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에나 지원을 해도, 내가 만약에 케임브리지 IB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학교가 아는 거죠. 아, 얘가 IB 뭐 수학에서 7점을 받았구나. 그럼 진짜 잘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환산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다른 곳의 대학을 지원을 하려면 IB도 나쁘진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캐나다 대학을 지원하는 거면 IB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IB를 하면 일단 좀 대학 공부 비슷한 스타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의 준비는 되죠. 근데 그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공부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공부 치고는 쉽진 않아요. 거기서 이제 번아웃이 온다거나 아이가 핸들을 못할 경우에는 일단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성적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고등학교 성적은. 예. 그러니까 IB를 해서, 물론 IB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IB를 그만두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이제 스토리텔링을 진짜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IB에서 뭐 중도로 나와야 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을 잘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캐나다 대학을 원한다면 IB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모든 학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학교는 다 몇 가지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미국 시스템이니까 미국에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미국의 탑 유니버시티, 뭐 아이비리그나 그런 데를 다니는 애들은 보통 이거를 한 10개에서 15개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캐나다 고등학교 대부분의 이제 공교육 학교들은 이 오퍼링이 15개가 없어요, 학교에. 그래서 학교에 있는 걸 다 해도 그 15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여기 조사를 해봤는데 확실히 그렇게 많진 않아요. 밴쿠버에서 제일 AP가 많은 학교가 버나비 사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 몇 개를 하더라고요, AP를.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하긴 했는데, 네. AP는 캘큘러스가 2개가 있어요. 캘큘러스 AB가 있고 BC가 있는데, 대학 이퀴벌런트로 보면은 뭐 캘큘러스 Math 101, Math 102, 그러니까 2과목을 한 건데, 사실 BC는 고등학교에서 잘 오퍼레이트를 안 해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이 책을 주고 네가 혼자 공부를 하렴. 아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죠. 근데 저는 UBC 공대는 매스 101이 아니라 151, 152라고 해가지고 공대 수학 조금 어려운데 그걸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받고 그걸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장학금을 받고 갔기 때문에 학점 유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점은 그냥 내가 먹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IB로 공부를 해서 평균 97점 그렇게 받은 애들도 UBC 공대 들어가면 엄청 힘들어요. 일단 공부가 어렵고 양이 너무 많아요. 공부의 양이. 그래서 저는 학점 유지를 위해서 AP 크레딧 쓰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점이 좋은 거는 좋으니까. 그러면 공대는 그렇다 치고 그럼 네. 의대 가려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의대는 여기는 의예과라고 하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다 사이언스를 들어가서 바이오캠이나 케미스트리, 마이크로바이를 많이 하는데 의대 들어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UBC에서도 공부 잘하고 성적 관리 잘하고 뭐 운동도 하고 무슨 뭐 varsity 팀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UBC 의대에 못 들어간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 의대나 뭐 미국 치대나 그런 데로 많이 갔죠. 네. 이번에 SFU에 의대가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엄마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지셨더라고요. 어, 이제 언더그레듀에이트를 어디로 가야 될지부터 고민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대는 보통 언더그레이드를 많이 사이언스를 많이 가죠. 왜냐하면 그 필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리레퀴시트 공대가 아닌 사이언스. 공대는 그 프리레퀴시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물이랑 화학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대를 다니냐에 따라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사이언스 쪽으로 가게 되면 힘들어지는 게 의대를 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취업이 쉽지는 않죠. 그 사이언스 사이언스는. 쪽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은 공대를 가서, 왜냐하면 공대를 나오면 일단 밥은 먹고 사니까 이제 취업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계속 의대 꿈을 못 버리면 뭐 컬리지나 다른 데에서 이제 필수 과목 몇 개를 더 들어서 이제 의대를 도전하는 경우는 봤죠. 그 사이언스 말고 네. 뭐 인문사회 쪽으로 간 다음에 의대를 가는 방법은 매우 불리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인문사회 쪽으로 가면 생물이나 화학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가려는 들을 애들은 수도 있어. 들어놓겠지. 그건 졸업장은 크게 상관없어요. 프리레퀴시트만 있으면 네.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사이언스로 가는 게 나중에는 물론 당연히 유리하겠죠. 의대 가서 할 공부를 하니까 나는 그걸 잘 못해. 예를 들어 난 물리가 좀 약해. 뭐 그러면 내가 인문사회로 가가지고 필수 과목들만 미리 딱 들어놓고 인문사회로 가면 좀 나쁘지 않은 방법인가?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바사 아니에요? 사바사? 네. 왜냐하면 만약에 물론 의대를 갔을 때 물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생물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자연대 생물이나 화학 힘들어서 나는 인문계를 갔다고 하면 의대 가기 의대를 가서 공부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이제 영어 네네. 구성에 대한 일인데 이제 학교에서도 계속 지도가 될 그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나 구성이 좋다는 칭찬을 항상 하신대요.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그래서 디테일한 문장이나 다양한 단어 어휘는 이제 이분은 이제 독서만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진짜 생각해요. 그래요? 라는 네, 건데 왜냐하면- 이게 제 질문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분 지금 아이는 학교에서도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기본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이 기본이 없을 경우에 당연히 그런 칭찬을 못 받겠죠. 근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는 독서와 혼자 하는 걸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기본이 안 잡혔을 때는 뭐 과외를 받고 튜터를 받거나 해서 이 기본을 잡아주는 거지. 여기서 지금 기본기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는 저는 충분히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은 이제 막 수학에 대한 질문도 주시고 했는데 저는 이분을 네. 되게 잘하는 건 아닌데 배경은 알고 있어요. 내가 참 왠지 알아요? 수학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엄마 본인이 그래서 오케이. 그럼 뭐가 고민이실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본이 다 된 거예요, 사실은. 기본이 있으면 제가 아는 뭐 학원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아이들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 그래서 고민을 기본만 있으면. 제가 지금 고민하는 네. 이유를 알겠죠. 저는 저 스스로는 기본이 없는데 나는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마도 이 모든 걸 통해서 그 얘기를 하나 듣고 싶은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교육 안 시켜도 되지 않아? 라는 그런. 저는 사교육은 진짜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교육이 언제부터 시키느냐가
질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아이는 지금 4학년인데 학업에 대한 사교육은 하나도 안 시켜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쵸. 한글 학교? 그건 근데 학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주변에 사실 되게 많이 시키시거든요. 네네네네. 엄청 많이 시키시는데 제가 안 했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영어를 그냥 기본으로 하는 애한테 특히 리딩을 시키러 간다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하면 되지. 생각을 하면 되지라고 해서 그거는 안 시키게 된 거고. 네네. 근데 수학은 여기에 있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수학 튜터나 수학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는 한국말을 못하는데 진짜 한국말을 못해서 어디 근데 붙여주세요. 여기서 수학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만약에 여기서 대학을 나오셨으면 영어 여기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한 학원을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래요? 일단은 지금 한국에서 여기서 대학 나오고 네. 그 학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노 학원 스타일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저도 공부를 그렇게 했고, 그럼 저는 아마 한국에서는 아이도 어떠셨어요? 한국에서도 안 다녔어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여서 모르겠는 마음과 음. 세대가 너무 달라져서 모르겠는 그럴 마음이 수도 합쳐져서 음. 일단은 불안함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제가 음. 20대 초반에도 대학을 다니고 30대 후반에도 대학을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랑 마지막 학위는 학사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오. 졸업한 애들이랑 학교를 다녔는데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챗 GPT가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 건 있겠지만 크게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아요. 네. 그 베이스 필로소피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는 똑같아요. 얼마 전에 UBC MBA 교수님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는 다 그냥 오픈 AI, 오픈 북, 오픈 에브리띵으로 시험을 본대요. 이제 대학도 다 그렇게 적응을 하는 건데 저는 그래도 공부는 어느 정도 자율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족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AI를 학습시켜가지고 뭐 새로운 기출 문제를 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AI의 도움을 받는 거지만 그래서 공부는 하는 방법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그렇고 저는 여기에 입시를 지금 얘가 초등학교 때 돼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진짜 전혀 모르거든요. 질문을 빠르게 해볼게요. 네. 저는 이거에 듣고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네. 대입 시험을 안 본다는 걸 되게 초등학교 때 안 거예요. 그냥 내신이죠. 근데 한 10년 전에 없어졌다고요. 그 전에는 이제 BC에는 프로벤셜 리그젠이 있었어요. 그래서 12학년은 점수의 40%의 분량을 차지하는 웨이트를 차지하는 이제 프로벤셜이 있어서 아무리 내신 학기 동안 이제 잘 해도 프로벤셜을 망치면 마지막 성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완전 100% 내신이 된 100% 거죠. 내신인 거예요. 근데 대학에 따라서 내신 플러스 에세이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보니까 UBC가 그 퍼스널 프로파일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거의 약간 내신과 퍼스널 프로파일이 반반인 이 웨이트인데 아직도 캐나다 학교들은 그게 그렇게까지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거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GPA가 좋아야 돼요. 네.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성적은 안 좋은 것보다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근데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약간 꼼수 공부하기 싫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뭐 성적이 뭐 다는 아니고 뭐 성적이 꼭 중요한가요? 물어보는 질문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성적은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다른 거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거기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신분이 학생인 사람은 공부가 업인 거죠. 네. 제가 주로 하는 얘기예요. 애들한테. 너 뭐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거기 이제 자제분이 성적은 좋은데 성적만 좋아서 토론토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UBC는 그 퍼스널 프로파일을 굉장히 많이 봐서 그러니까 물론 토론토 대학이 특히 그 메인 캠퍼스 들어가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적이 진짜 좋은 애들은 UBC는 못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경우를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퍼스널 프로파일은 어떻게 준비해요? 사실 퍼스널 프로파일은 에세이로? 에세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에세이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액티비티는 뭐였냐 하면 뭐 발렌티어가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을 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갑자기 입시에 들어간다고 해서 11학년 말 12학년 초에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좋아하고 어떻게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나 그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키워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그러니까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기본으로 거죠. 깔고. 공부는 무조건 기본을 기본을 깔고. 깔고 그 외에 뭐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뭐 클럽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꼭 리더십일 필요는 없어요. 꼭 내가 학생 회장이 되고 리더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 자기가 어떤 커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왜 내가 헌신하고 싶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싶은지 이게 스토리텔링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이 맞으면 아까 뭐 아이비도 하다가 중간에 나고자가 되면 어떻다 그러는데 모든 게 다 스토리텔링이 그들이 납득할 수 있으면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를 프로바이드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 스토리가 너무 틀에 짜여져 있는 뭐 나는 CEO가 되고 싶고 나는 뭐 이런 리더였고 그러니까 리더십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MBA를 할 때 미국 학교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에세이 퀘스천을 많이 받고 이제 캠브리지 들어갈 때도 이제 뭐 Statement of Purpose라고 해가지고 쓰는데 스토리텔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순간 에세이 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진짜. 저는 리포트도 많이 쓰고 에세이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1학년 성적이 네네. 뭐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듣기에 1학년 성적으로 가는 거야 대학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11학년 때 다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11학년 때 다 끝난다는 건 좀 과장이 심하고 11학년을 마치고 12학년 처음 들어가서 얼리 어드미션을 해요. 근데 학기가 9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12학년 1학기가 1월 말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10월, 11월에 얼리 어드미션을 넣으면 12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밖에 성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학년 성적이 완전히 좋아서 얼리 어드미션을 넣고 그때 이제 컨디셔널 오퍼를 받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하지만 이 12학년 성적이 마지막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되면 당연히 컨디셔널 오퍼이기 때문에 네, 이거 망치면 안 돼요. 일단 그 대학들은 얘가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얘가 만약에 성적이 안 좋았으면 꾸준히 오르는 걸 보고 싶어 하고 아니면 뭐 좋았던 애면 계속 그걸 유지하는 걸 보고 싶지 얘가 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걸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럼 그때 하기 전에 들어야 할 과목 같은 거 특별히 그거는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 너무 달라요. 아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얼리 어드미션을 못했어요. 저는 한 늦게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뭐 12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미국 학교를 지원서를 못 넣었는데 그래서 1학기가 끝나고 급하게 이제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UBC랑 맥기 두 군데를 넣었는데 저는 이제 공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AP 캘큘러스를 2개를 하고 근데 저는 AP 캘큘러스를 11학년 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되고 물리, 화학이 있어야 됐죠. 수학, 물리, 화학. 그래서 그거 3개를 다 잘 해서 그때만으로도 캐나다 온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라서 영어가 되게 약했어요. 근데 11학년 영어는 11학년 때 못하고 서머스쿨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11학년 영어에만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A를 받았어요. 모든 필수 과목은 12학년 1학기 때 다 맞춰서 뭐 98점 막 그렇게 다 받아두고 12학년 2학기에는 영어만 올인을 해서 제가 지원할 때 미드텀까지는 90몇 점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한 거죠. 아니 그때 우리 쓰레대에서 1.5세 거저 먹었다고 누가 그러니 이렇게 근데 되게 늦게 오신 편이잖아요. 저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와서 그러니까 1년 만에 대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그게 너무 빠듯한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토플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토플 준비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전 그렇게 대학을 빨리 지원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게다가 이건 약간 좀 저도 제 아이한테 느끼는 감정인데 얘는 2세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여기 살아서 제가 안 왔어. 근데 그래서 컴퓨터도 있고 챗 GPT도 있고 지금은 훨씬 좋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는 약간 좀 자기 혼자 헤쳐나가는 그래서 그게 보면 좀 짠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1.5세대를 보는 마음 항상 짠해요. 내 아들도 아닌데 내 자식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네네. 성적이 다 비슷하잖아. 그러면 가고 싶지야. 이 학교에서도 99점, 얘도 99점, 얘도 99점이야. 다 그렇게 지원할 거 아니에요. 학교 1등들이 다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아이의 변별력을 높여줄 건 그게 퍼스널 프로파일. 근데 나는 거기도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슷하게 나는 CEO가 되고 나는 세상을 바꾸고 이런 티피컬한 스토리텔링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액티비티 같은 걸로 애들을 일단 지금부터 그쵸, 지금 지금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한 액티비티가 남들과 썩히 다를 건 아니잖아. 뭐 지금은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애들 다 축구하고 다 농구하고 뭐 다 피아노 좀 치고 그럼 중간에- 그런 식으로는 안 중간에 좀 되고 그만두는 애들이 있나? 중간에 그만두는 애들도 있고 그 안에서 자기의 미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농구를 이렇게 하고 내가 농구를 뭐 중고등학교까지 했으면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런 네. 거 코치도 하고 애들도 가르칠 수 있고 네. 그런 내가 커뮤니티에 인볼브를 해서 어떻게 변화를 창조하느냐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예요. 학교들. 사실 UBC는 퍼스널 프로파일에 그런 되게 커뮤니티적이고 액티비티적이고 뭐 리더십 뭐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다른 학교들 에세이 토픽은 과마다 뭐 Why did you choose physics? 약간 그런 식의 굉장히 단순한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대답을 하면 안 되죠. 뭐 그치. because I wanna be like 일론 머스크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케임브리지를 지원했을 때 법 학사를 지원을 했지만 제가 절대로 나는 합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30몇 살이었잖아요.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맞아. 이 사람들을 이 패널을 입시 패널들을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가 내 머리에 너무 클리어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케임브리지 에세이를 쓰고 또 영국 대학 에세이 또 따로 써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케임브리지는 정말 나의 스토리텔링이 나한테도 너무 컨빈싱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들어갔죠. 취업할 때 자소서 쓰는 거랑 비슷해요. 거기서도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성공적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만의 그런 스토리텔링, 나에게 진정으로 오는 스토리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분이 마지막에 질문하신 게 아이가 너무 선생님한테 자주 물어보면 이게 좋지 않은가? 아니요.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추천서 받을 때도 엄청 도움이 되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오늘 내 질문 못했어? 잘했어.